73세 준호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미정과의 평범한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정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꺼내 상을 차렸다. 미정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준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미정이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미정아, 나야. 준호. 당신 남편. 하지만 미정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남편? 내 남편은 지금 출근했어. 당신은 누구냐고.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시키려 했다. 미정아, 진정해. 나야. 우리 결혼 50년 됐잖아. 기억 안 나? 그러나 미정은 뒷걸음질 치며 거실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경찰이요? 우리 집에 이상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가 자신을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 사람이 날 훔쳐보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진짜로 모르는 침입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정아, 제발 나 좀 봐. 나야, 준호야. 목이 메었다. 50년을 함께 살며 손주도 보고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아내가 지금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정은 전화기를 든 채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왜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당신 누구야? 나가라고.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던 징조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것,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모습, 며칠 전 슈퍼에서 길을 잃었다고 울먹이던 전화. 설마 치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제가 남편입니다. 저희 결혼한 지 50년 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준호와 미정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정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지금 없어요. 준호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날의 준호와 미정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고요. 경찰은 사진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는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신경과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미정은 조용했다. 아침에 그 공포는 사라지고 지금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준호 보호자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미정을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경과 전문의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뇌 사진이었다. 준호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의사의 표정만으로도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마 부위의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혈류 검사 결과도 좋지 않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그것도 이미 중기 단계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기요? 네. 초기를 지나 기억 손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가족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앉아있던 미정이 갑자기 의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내가 치매라고요? 내 남편도 잊어버린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증상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준호야, 내가 당신을 잊는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움켜잡았다. 안 돼, 안 된다고. 당신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의사를 밀치며 울부짖었다. 내 남편은 강한 사람인데, 평생 날 지켜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미정아. 내가 옆에 있을게. 평생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규칙적인 생활, 인지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배회, 망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돌봄.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요양원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돌봅니다. 끝까지. 준호는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정은 이제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까의 또렷한 순간은 사라지고 공허한 눈빛만 남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정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쳐다봤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 전 병원에서의 일을 벌써 잊은 것이다. 아니, 준호가 남편이라는 사실조차 다시 잊어버린 것이다. 집에 가요. 우리 집. 우리 집이요? 아저씨 집이요? 준호는 쓴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 집.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준호는 생각했다. 내가 아내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까?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지만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잔인한 이별이 또 있을까? 준호는 잠든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치매 억제제, 수면제, 불안 완화제 약은 점점 늘어만 갔다. 미정아, 약 먹어야지.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소파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 요즘 들어 미정은 하루 종일 말이 없거나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곤 했다. 여보, 약. 준호가 다가가자 미정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은 가짜야. 뭐? 내 남편은 당신이 아니야. 내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었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망상.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착각. 미정아, 나야. 준호. 우리 결혼한 지 50년 됐잖아. 하지만 미정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거짓말. 내 남편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 맨날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 풀풍 나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단 하루도 미정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24시간 붙어서 돌보고 있는데 미정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미정아, 진정해. 내가 옆에 있잖아. 준호가 손을 내밀자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손가락으로 준호를 가리켰다. 당신은 가짜라고. 내 진짜 남편 어디 갔어? 뭘 했어?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미정이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요. 준호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다. 맞아요.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요. 분명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준호는 급히 달려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정은 전화기를 꼭 움켜쥐고 버텼다. 내가 잡아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미정아, 제발.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녀회장이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미정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었다. 증거가 어딨지? 편지? 사진? 분명 어딘가 숨겨뒀을 거야.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5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온 아내가 지금 자신을 바람둥이로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미정아.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미정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밀쳤다. 다가오지 마. 당신 거짓말쟁이야. 우리 남편 돌려줘.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가슴이 아팠다.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뒤돌아서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다. 아내가 만든 비난보다 더 아팠던 건 그녀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50년을 함께 늙어온 남자. 새 아이를 함께 키우고 손주를 함께 돌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 있었던 남자. 그런데 지금 미정의 머릿속에서 준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하지만 가짜였다. 진짜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남자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새벽 2시 준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미정을 살펴봤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준호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미정아, 난 여기 있어. 평생 여기 있을 거야. 내가 날 잊어도 난 널 절대 잊지 않아.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짜라고 불리는 고통. 그걸 견디는 것이 바로 치매 가족의 삶이었다. 준호는 그날 밤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새벽 2시 준호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뭔가 이상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 미정은 밤중에도 뒤척이거나 화장실을 가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정아? 준호는 서둘러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베갯니지 구겨져 있었다. 미정아.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도 주방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현관을 봤을 때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 안 돼. 준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눌렀지만 층수 표시등이 천천히 움직였다. 미정아, 어디 갔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준호는 쉬지 않고 달렸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정아. 준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어디로 갔을까? 치매 환자는 방향 감각이 없다.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흰색 잠옷을 입은 사람이 큰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미정아. 준호는 맨발로 달렸다. 아스팔트 바닥이 차갑고 거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발바닥이 찢어져도 느끼지 못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맞았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큰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미정아, 거기 서. 하지만 미정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걸었다.
그리고 준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미정이 고속도로 진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이라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다. 안 돼, 미정아. 준호는 있는 힘껏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73세의 몸으로 이렇게 달려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미정은 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기사님, 저 좀 데려다 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발 멈춰. 우리 남편이 날 버렸어요. 집에 가야 해요. 그때 대형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트럭 기사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기익.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새벽을 찢었다. 그리고 경적이 울렸다. 빵, 빵빵. 트럭은 미정을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미정은 그 상황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기사님, 안 돼.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그리고 미정의 허리를 끌어안고 도로 밖으로 몸을 던졌다. 쾅! 두 사람은 풀밭에 굴렀다. 트럭은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가며 멈춰섰다. 먼지와 흙이 휩쓸렸다. 준호는 미정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더 늦었어도. 미정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지만 미정은 준호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날 왜 밀쳐? 저 사람 날 해치려 했어. 미정의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아저씨, 저 사람 좀 떼어줘요. 도와줘요. 미정은 준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트럭 기사가 내려와 황급히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뛰어드셔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저 제 아내입니다. 치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준호는 여전히 저항하는 미정을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남편이 기다려. 남편 보고 싶어.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야 미정아. 내 남편 준호야. 제발 나 좀 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을 꽉 끌어안았다. 도로 옆 풀밭에 주저앉은 채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나요? 날 왜 붙잡아요? 미정은 여전히 준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준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다. 힘은 약했지만 그 한 대 한 대가 준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미정아 제발 나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멀리서 트럭이 다시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사는 한 번 더 뒤돌아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새벽 도로는 다시 조용해졌다. 미정은 준호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준호를 올려다봤다. 당신 날 해치려고 했잖아요. 저 큰 차 날 치려고 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내가 널 구한 거야. 차한테 치일 뻔했어. 준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이 날 찾고 있을 텐데. 그 말에 준호의 남은 이성마저 무너졌다. 나야. 내가 내 남편이야. 준호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새벽을 가득 채웠다. 나야 미정아. 김준호. 너랑 결혼한 지 50년 된 내 남편. 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 우리 1973년에 결혼했어. 너 23, 나 26. 신혼여행 설악산 갔잖아. 기억 안 나? 미정은 멍하니 준호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아들 셋 낳았어. 큰아들 상호, 둘째 상민, 막내딸 수진. 손주도 5이야. 기억 안 나?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눈물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너 45에 유방암 걸렸을 때 내가 옆에서 간호했어. 항암 치료받을 때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했잖아. 미정의 얼굴에 뭔가 스치는 표정이 지나갔다. 하지만 곧 다시 공허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너 50 넘어서 무릎 수술할 때도 내가 휠체어 밀어줬어.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 매일 끓여 날랐잖아. 준호는 미정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제발 기억해달라는 간절함이었다. 제발 미정아 나 좀 봐. 제발. 그러자 미정이 천천히 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더듬었다. 떨리는 손끝이 준호의 뺨을 따라 움직였다. 이 목소리.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이온기. 손끝이 준호의 이마를 지나 머리카락을 스쳤다. 준호? 그 한마디에 준호의 숨이 멎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 맞지? 미정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그래. 나야. 준호야. 준호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새벽인데. 미정이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 옆 풀밭, 맨발, 잠옷 차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괜찮아, 미정아. 내가 데려다 줄게. 집에 가자. 준호는 미정을 일으켜 세웠다. 미정은 비틀거렸고 준호가 허리를 받쳐주었다. 춥다. 조금만 참아. 금방 집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준호는 미정의 어깨에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줬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지금 이 5초, 10초의 기억도 미정의 머릿속에서 지워질 거라는 걸.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미정이 다시 물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나였다. 방금 전 그 5초는 끝났다. 집에 가요. 아저씨 누구세요? 준호는 쓴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아저씨예요.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날 새벽 준호는 깨달았다. 단 5초라도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그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준호는 평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야 미정아. 내 남편. 평생 옆에 있을 사람.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상관없었다. 그는 계속 말할 것이다. 미정이 듣든 안 듣든. 그게 남편의 의무였으니까. 새벽 도로 사건 이후 준호는 결심했다. 미정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하나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준호는 집 안 곳곳을 기억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거실 벽에는 결혼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붙였다. 그 옆에는 손편지를 썼다. 이 사람은 당신의 남편 김준호입니다. 73세. 평생 당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방 냉장고에는 가족 사진을 자석으로 붙였다. 새 아들, 며느리들, 손주들. 각 사진마다 이름과 관계를 적어놨다. 큰아들 상우, 둘째 상민, 막내딸 수진.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침실 거울 옆에는 미정의 일과표를 붙였다. 아침 8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10시 약 복용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글로 남겼다. 화장실 문에도 글을 붙였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하세요. 준호는 심지어 음성 녹음까지 했다. 휴대폰에 자신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다. 미정아, 나 준호야. 당신 남편. 지금 내가 잠깐 마트 갔어.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미정아, 오늘은 수요일이야. 점심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 미정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저씨,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와요? 미정은 하루에도 10번씩 같은 질문을 했다. 준호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다. 곧 와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준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말끝은 항상 떨렸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친구예요. 남편분이 올 때까지 함께 있을 사람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미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점심때였다. 준호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놨다. 미정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다. 미정아, 밥 먹자. 미정은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같이 먹어야 하는데.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남편분도 곧 오실 거예요. 먼저 드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항상 같이 먹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정은 자신이 남편과 항상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가 그 남편이라는 건 몰랐다. 그럼 제가 대신 같이 먹어드릴게요. 준호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미정은 가끔 준호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왠지 낯이 익은데. 준호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아마도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오후에는 미정과 함께 앨범을 봤다. 준호가 일부러 꺼낸 것이었다. 혹시 사진을 보면 기억이 돌아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게 누구예요? 미정이 젊은 시절 사진을 가리켰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게 나예요? 네, 맞아요. 예쁘네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준호는 사진 속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 50년 전의 준호였다. 신랑이에요. 아, 우리 남편이구나. 잘생겼네요. 미정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었다. 보고 싶다, 우리 남편. 준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진 속 자신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 저녁이 되자 미정은 점점 불안해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와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와요. 전화해봐야 하는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초조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미정은 안도하며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눈물을 닦았다. 밤이 깊어갔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오늘은 꼭 올 거야, 우리 남편 꼭 올 거야. 준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미정아. 바로 내 옆에.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가을날이었다. 준호는 미정과 함께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정은 떨어지는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예쁘네요. 미정이 중얼거렸다. 요즘 들어 말수가 더 줄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는 날도 많아졌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차갑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세지도 않게. 50년 동안 잡아온 손이었다. 미정아, 추워? 아니요, 괜찮아요. 미정이 대답했다. 그리고 준호를 힐끗 쳐다봤다. 요즘에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드물었다. 아저씨 매일 옆에 계시네요. 네, 그럼요. 왜요? 그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미정 씨가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제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네, 많이요.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내려다봤다.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이 손 따뜻하네요. 네. 우리 남편 손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정은 계속 준호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혹시 아저씨 우리 남편 아세요? 네,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요? 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었구나. 지금도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그때였다. 미정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준호야. 미정이 다시 불렀다. 이번엔 확실했다. 준호는 미정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미정의 눈빛이 달랐다. 초점이 있었다.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미정아, 나 알아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응.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 오늘은 내 얼굴이 보여. 미정아. 준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정은 준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다. 왜 울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래, 내가 여기 있구나. 준호는 미정을 끌어안았다. 꽉 안았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미정은 준호의 등을 토닥였다. 예전처럼 준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해주던 그 익숙한 손길. 미안해, 준호야.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자꾸 너를 잊어서, 자꾸 너를 몰라봐서.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안 괜찮아.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점점 흐려져. 내 얼굴이 안 보여. 목소리도 안 들려. 미정은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만은 보여. 내가 여기 있는 게 느껴져. 응, 나 여기 있어. 늘 여기 있을 거야. 고마워, 평생 나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미정은 준호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준호야. 응. 나 곧 너를 완전히 잊을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난 너를 잊고 싶지 않은데. 준호는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정아, 내가 날 잊어도 돼. 내가 너를 기억할 테니까. 우리 둘의 기억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게. 정말? 응. 약속해. 미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준호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다. 사랑해, 준호야. 나도 사랑해, 미정아.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 노을을 함께 바라봤다. 그날 밤 이후 미정은 다시 준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또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어제 그 5분이 미정이 자신을 알아본 그 마지막 순간이 자신의 평생을 버텨낼 이유라는 것을. 너의 마지막 1초 기억이 내 평생을 버텨낼 이유였다. 준호는 미정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준호는 미정 곁을 지킬 것이다.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호 씨와 미정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혼자 삼키지 마시고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걱정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은빛 인생극장 가족들이 함께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외롭다고 느껴져도 여기 은빛인 생극장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은빛인 생극장이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